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또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함께 성애와 그리고 조기 성애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한국성과연구협회 민성길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창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정확한 이 개념이 무엇인지 좀 정립이 필요한 이 성애와 그리고 조기 성애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정신과 의사로서 현재 성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정신과 의사라 해서 별다른 생각이 있다기보다도 아마 다 하실 만한 얘기인데 일단 우리 현재 성문화가 다양하다. 네. 예, 보수적인 것에서부터 해서 진보적, 개방적, 아주 방탕적인 그런 것까지 네. 다양한 성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 뭐 옷차림이라든가 연예 프로, 광고, 영화, 뭐 예술, 문학, 소설 이런 데서 네. 이제 성문화를 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 비평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문화 이면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굳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현대 성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히스테리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테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과장되고 화려하고 사람의 눈길을 끌고 네. 또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네. 그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판명이 되면 뭐 공허해하고 패배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이제 그 은둔 자폐증적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무슨 성을 그러니까 혼자서 성을 즐긴다 그럴까요? 네네. 그런 걸로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 가 보고 있는 성문화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외로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순진한 그런 분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히스테릭한 것이 교계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제 조망해서 말한다면, 이게 뭐 자기 숭배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기 숭배가 자폐증이고 그게 이제 자기애라고 그러죠. 네네. 자기애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성문화 측면에서 나타날 때는 이제 자위라고 할 수 있고 또 포르노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몰두하고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옳고 그름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좀 적절한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르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쪽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는 원칙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칙. 뭔가 원칙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규범 또는 이것은 이제 법과 윤리로 나타났고 종교적 교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성문화가 이런 원칙을 이제 깨자는 게 이제 또 요즘 문화의 특징이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혁명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할 때 갖고 있는 그 태도가 상식과 중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칙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클리어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클리어합니다. 이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성윤리는 일부일처제적 순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책임을 지고 이제 헌신하고 돌보는 이런 행동을 해야 사랑이 이제 제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문화가 이제 절기자 이런 게 많은데 이제 기독교에서 절기자라고 말하면 좀 죄스럽긴 한데 사실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 성에서도 이제 원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일부 일처제적
결혼 안에서 네. 우리가 성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은 또 우리도 네. 크리스찬도 사실 알아야 된다. 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게 뭐 잠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예. 뭐 아가서 뭐 예. 기타 여러 그 교수님이 또 함께 공유해 주신 그런 성에 대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서 보면은 또 예. 그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또 설명하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예, 부부간에 네.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네. 의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반면 좀 이렇게 위험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위험한 것은 요즘 이제 이 성경적 차원에서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네. 진정한 내가 누구냐, 네. 나를 찾자, 이런 게 이제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를 찾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나만 있고 네. 다른 사람은 또 없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로 볼 때는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잘 살피고 뭐 진정한 내가 누군가 네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다음 주제로 좀 이 성애화, 조기 성애화가 무엇인가? 우리 조기 성애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애화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예, 성애화는 성적 사랑,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또는 에로티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표면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현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그 현상이 실제로는 섹스가 관계된 게 아닌데 비성적이고 또는 무성적인 것인데 네. 이것을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걸 성애화, 섹슈얼라이제이션 네네. 또는 그냥 줄여서 성화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네. 미소를 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띄고 미소하는 거는 나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웃는 것이 네.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성적인 것을 나는 그걸 성적으로 보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성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네.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적인 자극을 느끼면 나를 성애화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인식을 이제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은 그냥 무심결에 하는 건데 상대방이 이걸 성애화해서 볼 수도 있고 네. 또 상대방이 무심코 하는 행동을 내가 성적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고 네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성애화라는 게. 예.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의 문제. 예,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해석하면 그걸 이제 성애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대상화입니다. 성적 대상화. 대상을 네. 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걸 성적 대상화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기를 네네. 한 개인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네.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 네. 그리고 뭐 섹시하다 네. 이런 용어로 평가하는 거 이게 성적 대상화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요. 남자가. 네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대상을 인간 전체로 보지 않고 네. 그 사람의 신체 일부 네. 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네네. 또 마침 얼굴 표정을 보고 네. 뭐 섹스하고 싶어하는 얼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거나 네네. 또는 옷을 입은 거 보고 뭐 유혹적이다라고 한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은 뭐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내 관점에서 그 상대를 이제 성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이걸 성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이거를 누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소위 시비를 걸고 따지고 하는 거냐면 이제 여성주의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네.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성적 대상화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더 나아가서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모두 이 잠재적인 뭐 강간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거는 그들이 더 이 성애화해서 보는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관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극도의 성애화죠. 예. 오히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좀 극도의 성애화적인 성향도 그래서 이거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또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네. 이런 그 일반적인 상황도 성애화해서 과도하게 보고 경계한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좀 원인, 이 성애화에 대한 원인이 좀 뭘까요? 그거는 뭐 섹스죠. 네. 성욕,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죠. 여러 가지 네. 방법으로 수단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성애화는 그런 그 정보를 찾는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행성을 보고 이제 그 뭐 섹스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해석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성애화죠. 네. 그러니까 성욕에서 출발하는데 네. 이런 것이 나한테 이제 그 느낌이 오더라도 네. 이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애화가 일어나는 자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내가 컨트롤하고 네. 표현을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또 상대방이 모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를 내가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 무조건 그런 성애를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런 인간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거든요. 성애가 이 본능하고 연관돼 있고 또 그 본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건전한 측면에서 그리고 교제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성애라는 것이 무조건 이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나쁜 거 그 자체는 그냥 무생무치이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그런 말하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내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애가 조금 일어나면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나 태연하게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그 상대방이 저 사람 아주 그냥 문란하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도록 내가 적절히 통제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인격이고 또 교양이고 또 윤리이기도 하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 건강한 성애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무엇인가 시그널을 또 줘야 되는데 난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성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또 성애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성애가 하도 요즘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또 그 뭡니까 섹슈얼 오브젝티피케이션 얘기가 이제 왕성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얘기하면 또 무슨 이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 성애라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현상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말씀 이제 해야겠죠. 이제 그 이제 성교육이란 게 그 성애와 현상에 대한 통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이렇게 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 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결혼한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그 섹스라든가 이제 성관계 이것도 이제 성애인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부부 안에서는 더 열심히 또 아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또 자녀도 번성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건강한 성애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부 간에 서로 쳐다보고 당신 아주 매력적이다 이러는 건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성애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탐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그릇 사용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인간의 본성, 무생무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현상적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애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부부 일부 일체적 결혼에 그 약속한 그 사이에 그 두 사람만의 뭐 침실에서는 사실 충만하게 표현하고 또 만족하는 이런 일은 뭐 거의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성애가 좀 흔하게 일어납니까? 이제 의사니까 항상 이런 데 질문을 가집니다. 얼마나 흔히 일어나고 누구한테 주로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대담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한번 생각해봤더니 성애하는 뭐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고, 네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네네. 이제 애를 쓰는 게 이게 이제 그 좋은 그런 일인데 이제 누군가 그걸 보고 너 지금 나한테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냐, 네. 뭐 나한테 성적 희롱, 결과적으로 네. 희롱하는 거라 네. 같아서 내가 뭐 수치감을 느낀다 이러면 네. 이제 네. 뭐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겠죠. 네. 어쨌든 이런 그 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는 사랑이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따져보면 뭐 이렇게 눈치채지 않게 은근히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걸 표시가 나는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그걸 표시함으로써 이제 네.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고 해서 네네. 이게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뭐 네네.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겠죠. 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은 흔히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군요. 우리 본성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성애화를 표시하면 뭐 정신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이제 약간 얘기를 하니까 병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이 코먼 센스, 네. 코먼 센스가 이루어져 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용이 가장 좋다는 네. 얘기가 무슨 그 행동이든 이제 극단적인 것은 피하고 적절한 그 어떤 그 중간, 네네. 중용, 네. 뭐 영어로는 모데스티 네. 이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그게 뭔지. 네. 그 범위 안에 행동하면 누구나 뭐라 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센시티브한 사람이 네네.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주로 이게 과거에 그런 문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면 네. 그 이후에도 그걸 굉장히 의심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죠. 네네. 이제 그러면 예민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고 조심하는 게 네. 좋죠. 그러면 그 성애화에 따른 좀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이제 뭐 보통 뭐 굳이 말하면 네. 누구를 보고 혼자 짝사랑하는 것도 네. 이제 그 일종의 그 말하자면 짝사랑해서 뭐 하자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성애화죠 이제.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조심하는 게 네네. 이 일반 상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그런 성애화 현상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네네네. 이제 뭐 맞습니다. 죄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흔히 나타나는 성애화 현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이제 성희롱.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또 왜 성희롱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허용되느냐 하는 건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일종의 그게 이제 성희롱 현상이 성애화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요즘 이제 성희롱은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제 선생과 제자 사이의 성적인 거, 또 우정과 성애 사이, 네. 예, 뭐 남녀 간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네네. 근데 그게 된다는 사람은 이제 뭐 성애화를 별로 인정 안 하는데 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애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 하고 얘기하고 네네. 섹스 어필하다고 얘기하는 사이에도 차이가 있죠. 네네. 아름답다 그러면 좀 그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네. 좀 이렇게 그 섹스는 관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섹스 어필하다 그러면 그게 섹슈얼리제이션 되는 거죠. 아름다움을 섹슈얼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술이냐 이게 외설이냐 네네. 여기 바라보는 사람이 외설로 보면 네. 그 이제 그 작품을 성애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아름답다고 보고 무심코 보면 뭐 그 사람은 이제 섹슈얼라이즈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성애화를 또 그렇게 바라보고 현상들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근데 이제 심각한 정도의 이제 그 성애화가 예, 예. 이제 우리 정신과에서는 연애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이제 클레란 볼트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연애망상 이런 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이 순정 만화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있나요? 네.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어떤 사람이 네네.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을 네네. 사랑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거라고.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사회적 체면 때문에 네. 나한테 이제 그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조만간에 아. 이제 나한테 접근하고 자기 네. 자신의 네. 그거를 밝힐 것이다 아, 하고 그건- 그냥 마냥 기다려요. 네, 그건 좀 정말 많이 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자기가 멀리서 쳐다보는 상황이고 어쩌다 보면 네네네. 눈길이 이렇게 뭐 지나가는 눈길로 이렇게 스친 걸 보고 이걸 완전히 섹슈얼라이즈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예술 표현, 영화 이런 데는 이거는 뭐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고대에서 고대도 그렇고 네. 요즘도 그 이단에서는 맞아요.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의식이나 이걸 섹슈얼라이즈해요. 네, 무슨 뭐 피가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도 막 참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기가 그런데 네네. 하여튼 소위 그래서 사교라는 말을 듣고 그런 사교들이 되게 나중에 멸망하죠. 네네. 근데 자꾸 생겨요 또. 사이비들이. 근데 네. 그런 사교들이 그 섹슈얼라이즈하는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 보면 네. 그 인간의 그 성적 욕망이나 그 뭐 타락을 향하는 그 움직임이 네네. 그야말로 본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 사교 그쪽을 보면 참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네. 조금 자료를 봤더니 네네. 참 기가 막힌. 별 희한한 네. 종교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이제 뉴에이지 이걸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겠죠. 네. 그럼 진단은 좀 어떻게? 진단은 네. 보통 수준, 괜찮은 수준이 있고 병적인 수준이 네네. 있어서 병적이란 게 뭔가 하면 네. 자기와 타인에게 불편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병적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섹슈얼라이즈를 해서 자꾸 쳐다보고 미소를 띠고 나 좀 쳐다보라고 표정을 짓고 해서 이 사람이 네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면 그게 이제 네네. 병적이에요. 그 싫다는 표정하면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네네. 그걸 그만두지 못하고 이제 계속하는 것이 병적이죠. 네네. 이제 그게 아주 심해지면 스토커, 범죄적이까지 네.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어부증들 중에 네네. 그 섹슈얼리제이션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 뭐 그 남편이 어디 가서 누군가를 잠깐 그냥 사업상 만났는데 네네. 이걸 섹슈얼라이즈 하죠. 둘이 뭐 연애한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조기 성애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이거 조기 성애라고 말을 쓰는데 네. 여기 정확하게 조기가 무슨 뜻인지 네. 여기 좀 사실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단어를 쓰느냐. 네네.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조기 성애라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어른이 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네. 그게 조기죠. 어린 네. 사람에 대해서 성애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기 성애화인데 그 이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른이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거죠. 접근을 섹슈얼 한다. 오브젝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어린아이하고 나하고 네. 섹스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걸로 네. 이제 말하자면 그 인식해서 그렇게 네. 접근하고 시도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소아 성애자들이 뭐 그런 그렇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소아 성애로 나타나죠. 네, 조기 성애하는 성애로 이렇게 네. 좀 나타나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광고라든가 마케팅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른이 네. 아이를 네. 성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어른 그 모델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이제 어른 모델을 어른의 그 이제 옷 선전이나 영화나 이런 데 이제 선전 광고할 때 네네. 모델을 쓰는데 네네네. 가능하면 이쁜 여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체를 섹슈얼라이즈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네. 뭐 혹시 나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상상이 되니까 이제 네네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 곁들여서 나오는 상품하고 연관을 시켜서 네네. 그쪽에 그 상품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거나 예. 이런 게 광고거든요. 네. 이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광고는 이 사람의 마음을 네. 이제 유혹해서 그 자기 물건을 사게 하는 건데 네네. 그 유혹하는 방법은 그 물건 자체는 비성적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걸 섹슈얼라이즈 해가지고 모델을 등장해서 섹슈얼라이즈해서 연관을 시켜서 사람들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네. 좋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물건에게도 투영돼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건데 네네. 이런 모델을 아이들을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페도파일적인 섹슈얼리제이션이죠. 네. 소아성애적인 그 행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이제 범죄적이라고 봐.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요즘 대연이 그렇게 해서 네. 참 안타깝죠. 네.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도 네. 아주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 저 매스컴도 그런 얘기 나오면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뭐 그 광고를 내리고 이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광고를 계속 만드느냐? 네. 그렇게 하면 팔린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네. 돈 때문에 네. 섹슈얼라이제이션을 대연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돈 숭배 사상의 노예가 되면서 엉거짓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좀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된 아이들을 좀 접근하려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범죄 이제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애들 보면 순진무구한 애들 네. 우리가 보는데 네네.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섹슈얼라이즈 해가지고 여자 아이가 섹시하다고 보는 거죠. 네. 저 아이가 섹시하다고 네네네. 보고 유혹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혹을 느끼니까 그 유혹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네네. 그럼 그게 소아성애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접근해서 사탕을 산다거나 해가지고 네, 그럼 천천히 약간 길들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네. 데리고 놀러 다니니까 애들은 네. 모르고 아저씨하고 따라다니겠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릎에 앉히고 이러죠.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그 차일드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것만 딱 눈에 보이면 미국은 범죄예요. 네네네. 그래서 엄하게 다스리는데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설마 어른이 그러리 하는 이런 쪽의 관습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겠지라고 하고 네. 소아 성애와 조기 성애와 이 부분은 예민하게 쳐다보고 관찰하고 네네네. 조심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네. 그 부모가 자기도 네네. 모르게 네네. 자기 그 자녀를 네. 성애화하는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건 참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긴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은 범죄 중에 아주 최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여심을 사게 하는 건지 이걸 사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네, 그렇게 대해줘야 네, 됩니다. 그런 의도가 네. 전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아주 드물게 말씀 좀 이상한 아버지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뭐 이상한 엄마도 있고요. 네네.